아저씨, 이렇게 도망만 쳐도 괜찮을까요? 진혁의 물음에 태양은 고개를 들었다. 도망치고 숨고 또 도망치고 그러다 들키면 죽고 그러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도망치고 숨고 이렇게 가다간 전부 다 죽어버릴 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빨이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이건... 태양은 크게 한숨을 쉬고는 자신의 몸을 일으켜 진혁의 어깨를 짚었다. 그래, 답답하겠지. 그동안 무기력하게 도망다니기만 했으니 그래도 지금은 참아야 돼. 당장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진혁은 납득하기 어렵다. 엽기 사태가 일어나고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당장 하루를 버텨내기 버거울 만큼 참담한 현실 속에서 진혁은 어쩔 수 없이 이빨을 사용해 엽기에게 대응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떠올리곤 했다. 왜요? 그냥 단순하게 인류애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래요. 예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빨을 쓰면 안 되는 이유. 그런데 막상 상황이 일이 되고 나니까 이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요. 전부 다 죽어버리면 그깟 신념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한 명까지 버티다 역기한테 찢겨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태양은 가만히 진혁을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란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망만 친 건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진혁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였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빨을 써서 엽기와 전쟁을 벌인다고 치자. 아마 죽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줄겠지. 잠시 동안은 말이다. 하지만 대규모 싸움이 시작된다면 엽기들은 더 큰 위협이 되어버릴 거야. 그 녀석들은 생계에 이끌리는 것 이상으로 살기에 이끌리거든. 전투가 벌어지는 곳엔 엽기들이 몰려들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빨을 쓴다면 전투가 지속될수록 인류를 망가뜨릴 거야. 생각해보자. 이빨이 무기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또 어떻게 희생될지, 그리고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분명 싸움이 길어지면 인간성이 옅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잃고 악기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야. 부모를 죽이고 아이를 강탈하거나 신생아 맞춰 이빨로 쓸지도 모르지. 피에 의해 쓰이는 전쟁이 어디까지 잔혹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네. 결국 엽기들을 멸하기 전에 인류가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이야. 게다가 큰 희생을 감수하고 엽기와의 싸움에 승리한다 해도 인류는 결국 짐승만도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지. 자유를 위해 가장 지켜야 할 것들을 베어버린 사람들은 오로지 결과만을 중시하며 어떤 끔찍한 짓이든 저지르겠지. 대의라는 명분 하에 말이다. 평화로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거야. 잠시 숨을 돌린 태양은 진혁의 눈을 바라보며 이어서 말했다. 맞아. 언젠가는 엽기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거야. 하지만 그건 지금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곳곳에 안전한 부락을 만든 뒤 이빨이 아닌 올바르게 엽기를 상대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합쳐져 엽기들을 상대할 정도로 충분히 힘을 기른 그때 싸움이 시작되겠지. 그치만 그날이 금방 찾아오진 않을 거다. 어쩌면 내 생각 이상으로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그게 옳은 길이야. 지금 내가 하려 하는 건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거지. 당장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당장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양이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양이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야. 지금 당장은 이해가 어렵겠지만 그걸 꼭 기억해. 진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신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나쁜 생각을 조금은 억누를 수 있었다. 몇 번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빨은 절대 안 된다. 그걸 기억해. 그리고 요즘 상혁이가 혼란스러워하던데 진혁이 네가 잘 챙겨. 강한 녀석이니만큼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야. 태양은 진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빨은 안 된다. 진혁은 태양의 말을 되뇌었다. 그때는 이해가 좀 어려웠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또 형이 하는 꼴을 보니까 분명 확신이 생기더라고. 이빨은 절대 써서는 안 돼. 상혁은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진혁을 쏘아붙였다. 헛소리. 결국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때문에 지금껏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죽은 거야. 나중엔 방법이 생길 거라는 그딴 생각으로 사람들을 연명시키겠다고. 대체 언제까지? 기억은 있어? 근데 내가 새롭게 알아낸 이빨은 순식간에 인류를 구원해 줄 거야. 몇십 년도 필요 없어. 내가 찾아낸 이빨은 빠르게 엮기를 전부 도륙낼 거라고.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 아저씨는 틀렸어. 아저씨는 그냥 겁쟁이다. 쓰레기일 뿐이야. 아니, 아저씨는 겁쟁이가 아니야. 그랬다면 엮기랑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저없이 달려들지 못했겠지. 그동안 아저씨가 엮기를 피하기만 했던 건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야. 이 칼을 쓰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세대에게 하는 부탁이라고. 그리고 이 칼은 내가 쓰게 된 이상 난 아저씨 방식대로 사람들을 지키면서 아저씨 뜻을 이어받을 거야. 아저씨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꼭 증명할 거라고. 상혁은 진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 진혁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이 상혁의 머리를 차갑게 만들었다. 좋아. 그렇다면 증명해봐. 네 방식대로, 그리고 아저씨의 방식대로 엮기들을 상대하라고. 나는 내 방식대로 엮기들을 해치울 테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 알겠지. 진혁은 주변을 둘러봤다. 그들의 주변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상혁과 진혁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사람이 많네. 네가 읽어놓은 거주지 따위는 당장에 필요가 없겠어. 여기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갈 거야. 넌 내가 버린 쓸모없는 사람들이나 데려가서 피난촌이라도 만들던가. 마을 사람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하게? 끌고 가지 않아. 그냥 지원자를 받는 거지. 오기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데려가지 않는다. 다만 들어오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면 들어올 수 없지. 이게 내 규칙이고 내 방식이야. 가장 효율적으로 엮기들을 사냥하는 방식. 그때 상혁이 진수에게 지시하자 진수는 재빨리 단상 위로 올라가 사람들에게 외쳤다. 자, 우리 위대하신 대장님이 이빨 부대와 함께할 지원자를 뽑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건 다들 알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해. 이빨 부대가 그걸 해줄 수 있어. 다들 눈으로 봤지? 그 무시무시한 괴물떼를 아주 쉽게 도륙내버리는 걸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 무조건 들어와야겠지? 아, 잠깐만. 그렇다고 또 뭐 아무나 받아주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봐. 진수는 이빨 부대 주둔지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번 역시 상당한 소란이 일었지만 전보다는 덜한 반응이었다. 조건부 평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스스로 이빨을 들고 엮기들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기 힘들기도 했다. 결국 조건에 부합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상혁의 쪽으로 향했다.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진혁이 반대했지만 상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한 것처럼 보여? 이 사람들은 전부 스스로 선택했어. 그러니 니놈 따위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일이 아니지.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데려가. 너의 그 알량한 희생정신과 그 미쳐버린 아저씨의 일회로 한번 품어보라고. 그 말에 진혁은 칼이라도 휘두를 기세였지만 진아와 황반장이 나서서 진혁을 말렸다. 그만하게. 지금은 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자네들 형제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까딱 잘못했다간 저 이빨 부대란 놈들이 남은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황반장의 말이 맞았다. 전투가 가능한 사람들 대다수는 상역 쪽으로 이미 넘어간 상황이었다. 그들이 마음먹고 공격한다면 진혁은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아주 쉽게 제압당할 것이다. 황반장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박노인의 밑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역시 대다수가 상역에게로 향했다. 그 와중에 정상병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치대위 같은 놈을 믿는 바람에 정말 못할 짓을 해버렸거든. 아직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저놈이 치대위보다 더한 미친 새끼 같은데. 차라리 이쪽에 붙어서 그 흰연미란 거에 걸어보는 게 낫겠는데. 하지만 박일병은 고민하는 듯했다. 무엇보다 생존을 중요시하는 박일병에게 이빨 부대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그런 박일병은 차마 움직이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고 있을 뿐이었다. 정상병이 박일병을 보고 말했다. 결정은 네가 직접 내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니까. 그러다 박일병은 정상병과 진혁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살고 싶습니다. 그때 황반장이 이빨 부대 쪽으로 가려는 박일병을 불러 세웠다. 자, 이걸 가져가게. 아까 떨어뜨린 자네 가방이야. 그냥 주긴 좀 서운해서 내가 쓸만한 것 조금 챙겨 놓았네. 다만 내가 하고픈 말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게. 박일병이 받아든 가방 속엔 간단히 먹을 것들과 나침반, 랜턴 따위가 들어있었다. 감사합니다. 박일병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이빨 부대 쪽으로 걸어갔다. 대략적으로 이동이 끝났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빨 부대 쪽에 붙어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이빨 부대를 거부하는 몇 명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나이가 많거나 어린 학생들뿐. 상혁은 진혁에게 말했다. 내가 충고 하나만 할게. 너 꼬맹이 때부터 계속 말했던 건데 진짜 뼈에 사무치게 새겨들었으면 좋겠어. 넌 너무 약해.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에 힘이 없는 거야. 정인이 신념이니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걸 이뤄낼 만한 힘이 없으면 그냥 헛소리일 뿐이야. 사람의 힘이란 게 근력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 주먹질이든 칼질이든 말싸움이든 뭐든 간에 그 중에 하나는 뛰어나야 한다고. 근데 너한텐 뭐가 있지? 아저씨 뒤를 잇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그 용기는 가상한데 네가 아저씨처럼 뛰어난 게 뭐가 있어? 내가 단언할게. 넌 아무것도 없어. 똑똑히 새겨들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 미래는 둘 중 하나지. 되지도 않는 욕심 부리다가 널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죽게 한 뒤 정신 나가서 비참하게 죽어버리든가, 아니 뭐 수도 없이 실패를 겪은 뒤 뒤늦게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든가. 뭐가 되었건 나로서는 그리 반갑지 않은 일이지. 하지만 그 꼴이 난다면 아저씨가 틀렸다는 걸 너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야. 그리고 혹여나 그때 날 찾아온다면 네 얼굴에 대고 웃어줄게. 진혁은 차갑게 상혁을 노려보았다. 그래, 저 미친놈도 나한테 그랬지. 난 너무 약하다고. 그래, 그 말이 맞아. 박노인이 창고에 가둬놨을 때 이런 내 무력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 그래서 한참 고민했는데 다행히 답을 내릴 수 있었어. 지금 날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한데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 난 형이나 아저씨같이 혼자 전부 다 해내지는 못해. 그래서 사람들을 믿고 조금씩 의지하기로 했어. 그렇게 내 편은 늘려갈 거야. 두고 봐. 약하다는 그 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나도 형 미래를 예견해 볼게. 형 미래는 딱 하나야. 아저씨한테, 예지한테
그리고 하영이한테 사죄하게 될 거야. 그리고 형이 죽인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사죄하면서 남은 생을 고행하듯 고통스럽게 살게 되겠지. 상혁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다. 상혁은 뒤에 있던 진수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원자들 짐 챙기게 하고 이동 준비시켜. 그리고 식량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챙기고, 난 먼저 돌아가 있을 테니 사람들 잘 추슬러서 돌아와. 곧이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혁은 상황을 지켜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진혁은 불안해하는 그들을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거주지가 있습니다. 먹을 식량도 있고 물도 충분합니다. 그들의 불안감이 조금 가시는 듯 보였다. 그리고 진혁 역시 이동 준비를 하기로 했다. 소란이 있었으니 다른 역기들이 찾아올지도 몰랐다. 특별히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네. 황 반장이 말했다. 창고 안에서 말일세. 자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네. 충격에 빠졌다고 해야 할까? 다른 친구들한텐 조금 기다려보자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나도 걱정이 되었었지. 그러더니 자네가 한참 고민하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툭 털고 일어나서 말이야. 기운을 낼 만한 게 뭐 있었나? 그것이 궁금했다네. 분명하게 진혁은 오랜 시간 동안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는 반란 계획을 실행했다. 그렇게 갑자기 기운을 차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잠시 고민하던 진혁이 대답했다. 대단한 게 있어서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 노인의 말들이 나름 충격적이기도 했고, 저런 형을 맞겠답시고 나선 주제에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저씨랑 촌장님은 절 믿어주셨는데 제가 자격이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나쁜 생각 하다 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더 나쁜 생각만 하게 되는 거. 그렇게 막 좌절감에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최악까지 생각한 거죠. 그래, 어차피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다. 여기서 죽으면 난 딱 그 정도 놈이다. 그냥 내려놓자. 근데 막상 또 최악까지 생각하니까 또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아저씨랑 혜지, 하양이 볼 낯이 있을까? 그 순간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이 딱 들고 나니까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부터 한 거죠. 게다가 저 혼자면 상관없는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요. 뭐 진아나 반장님이나 거주지에 있는 우리 꼬맹이들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자. 능력이 부족하면 사람들 도움을 받아보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랑 힘을 합쳐보자. 대충 이런 생각 흐름으로 반란 일으키는 걸 떠올린 거죠. 그런 진혁의 말에 황 반장은 안심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짐들이 많아서 꽤나 힘들어하던 진혁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잘 생각했네. 자네가 인복은 좋은 듯하니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자네 형이란 작자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자네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니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럼요, 걱정 마세요. 반장님이 저에게 걱정해 주셨던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진혁은 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개운해진 얼굴이었다. 그의 진화도 크게 안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정상병이 다가왔다. 그나저나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사람들도 돌봐야 하고 그 이빨 부대란 곳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진혁은 곧 진지한 표정으로 고심했다. 이 사람들은 거주지로 잘 인도해야죠.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이빨 부대죠. 벌써 규모가 제법 커졌더라고요.
이빨 부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피해도 극심할 테니 가급적 그건 피해야죠. 그래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대책은 있어야겠죠. 제일 좋은 건 작은 조직을 만들어서 이빨 부대보다 한 발 앞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건데, 그 말에 황 반장은 가방에서 작은 무전기 하나를 꺼내었다. 그 일병 친구에게 준 가방에다 슬쩍 무전기를 넣어놨지. 그 친구가 도와만 준다면 대략적인 위치 정도는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걸세. 무전기를 본 정상병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진혁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조대를 꾸릴 겁니다. 역기들을 피해서 사람들 구해오고 안전한 곳으로 이송시킬 구조대요. 또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거나 기존 거주지를 넓히는 것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지원자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빨 부대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피해를 최소화할 거예요. 그들이 먼저 도착하기 전에 우리의 구조대를 투입해서 그 지역 생존자들을 먼저 구해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도 역기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빨이 아닌 다른 방법을 말입니다. 진지를 옮긴다. 지금 여긴 너무 좁고 근처의 역기들도 거의 사라졌어.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좋은 시설로 바꿔야겠어. 큰 도시의 호텔 건물 같은 걸 통째로 진지 삼아 전기와 식수를 연결하고 다음은 식량을 비축한다. 삶이 안락해져야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을 테니 중요한 문제라고. 당연히 역기는 주기적으로 사냥하면서 안전지역을 넓힌다. 아직은 오합지졸이니까 본격적인 훈련도 시켜야 하고 무기 조달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할 게 많아.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 몇 명 더 뽑아서 무신사로 키울 테니 차출 좀 해놓고, 그리고 인원관리 철저히 하고 부대 효율적으로 돌리도록 분대 단위로 편성해. 지휘관으로 쓸만한 놈들도 있어야 되니까 대략 후보 리스트 뽑아놓고 본격적으로 체계를 잡는다. 내 말 이해했지? 움직여. 준비되는 대로 여길 뜰 거야. 진수에게 명령을 내린 상혁은 개인실로 돌아왔다. 개인실엔 혜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나 할 말 있는데. 또 무슨 일인데? 대충 짐을 던져놓은 상혁이 소파에 기대 앉았다. 한동안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밀었다. 그건 임신 테스트기였다. 테스트기에는 빨간 줄 2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걸 본 상혁은 특별한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알겠어. 앞으로는 너무 무리하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먹을 거든 뭐든 다 구해줄게. 그런 상혁의 덤덤한 반응에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괜찮아요? 상혁은 전혀 고민 없이 대답했다. 지금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게 이빨이야. 당연히 아이들이 많을수록 좋지. 그래서 굳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강제로 아이를 만들도록 하는 거고, 당연히 너도 아이가 생겼다면 낳아야지. 혜정은 순간 숨이 탁 막히는 기분이었다. 이 아이를 이빨 재료로 쓰겠단 말이에요?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을 텐데 네 아이라고 예외는 없다고. 잘 됐네. 가장 처음 태어나는 아이로 신생아가 이빨로서 효용성이 있는지 확인할 참이었으니까. 네가 직접 문신 새끼기 껄끄럽다면 너 밑으로 후임이라도 가르쳐서 시켜. 안 그래도 문신사는 더 채용할 생각이었어. 아니, 당신 아이잖아요. 그래? 근데 어쩌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이 아이 당신 아이라고요. 울먹이며 말하는 혜정에게 상혁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말하지. 난 내 아이라고 생각 안 해. 다른 애들이랑 전혀 다를 바 없어. 주저없이 이빨 재료로 쓸 거야. 혜정은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 두 줄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맘속에 피어난 건 분명 기쁨이 먼저였다. 하지만 지금 터져나오는 감정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상혁은 그렇게 울고 있는 혜정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다 그녀는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알겠어요. 당신 아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나도 더 강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제 아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으니까 대신 이 아이를 절대 이빨로 쓰지 않을 거예요. 그건 양보 못해요. 이 애는 저 혼자 잘 키울 테니까 이빨이니 뭐니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요. 내가 꼭 이빨로 써야겠다면. 그렇게 상혁이 말하자 혜정 역시 강하게 대답했다. 문신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요. 억지로 잡아둘 생각은 마요. 차라리 이 애랑 같이 죽어버릴 테니까. 더 이상 상혁은 포기한 듯 말했다. 좋아. 아이는 편할 대로 키워. 그렇게까지 이빨로 쓰기 싫다면 특별 대우해주지. 대신 다른 신생아들에겐 전부 문신을 새겨 넣어야 할 거야. 그것마저 못하겠다고 땡깡 부리면 그땐 쫓아낼 테니 그리 알아. 혜정은 대답하지도 않고 방을 나섰다. 괜찮아. 누가 뭐래도 넌 내 아이니까 끝까지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금 혜정은 터질 것 같은 눈물을 꾹 참았다. 이제 우는 건 그만해야 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